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7월 20일 드디어 이제 7월이 10일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직원분들이랑 미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7월도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원하는 걸 다 이루지 못했는데 8월이 되면 좀 파이팅 해보고 7월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딴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직 1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10일이면 계약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원하는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0으로 그 달을 마감할 수는 없다, 약간 그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매우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식당 가서 아침도 먹고 커피숍에 가서 제 쓰고 있는 책도 마무리를 하고요. 방금 전에 늦은 점심이긴 하지만 장안동에 콘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까스를 잘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가 감히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돈까스를 먹고 와서 지금 할 일들 정리하고 지금 보시면 유튜브 영상으로 일본의 골목골목, 제가 골목골목 다 가볼 수는 없으니까 골목골목 가보는 영상도 보고 이제 날이 조금 선선해지는 5시가 다가와지니까요. 5시가 넘으면 동네 커피숍에 오전에 가긴 했지만 오후에 다시 가서 책을 제가 지금 한 150페이지까지 썼는데 추가로 목차 좀 재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책을 마무리하고 출판사에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할 걸 다 해놔야 나중에 제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평일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내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놓는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앞에 지도를 제가 띄워놨잖아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지도를 띄워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점점 확대하면서 테란로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 역삼역이고 강남역이니까 이제 테란로죠. 파밍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매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가끔가다 이제 질문을 하시면 긍정적이에요. 대답해 드리면 되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배운 거를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면 빨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곰탱이처럼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좀 열심히 해보면 내가 내 지역에서 매핑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생각을 안 해보고 질문만 막 하시는 분이 있고, 당연히 전제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다 알려드리고 과제를 수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하다 보면 세세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생에게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아주 편하게 매핑 딱 그 한 부분만 딱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얘를 삼성역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역이 이렇게 확대되죠. 잘 안 보이네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아래 받쳐볼게요. 받쳐보면 안 되고 세워야 되는구나. 화면을 낮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이 잘 보이죠? 자, 삼성역을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최대치 확대. 자,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보이고 여기 파르나스 타워입니다. 자, 여기 현대백화점이죠. 이 현대백화점에서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면 뭐가 나오는지 제가 신입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자,
매핑이니까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역이면 삼성역에서 1차적으로 처음 매핑을 할 때 여기 삼성역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사거리, V플렉스 빌딩 있는 데까지 요 건물을 한번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답니다. 여기까지. 자, 요 7개가 있는 블록을 해서 여기 하나은행 있는 곳까지. 이 블록만 보면 건물이 2, 30개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코엑스 때문에 블록이 크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 확장한다고 했을 때 요 금강타워 있는 데까지 요 블록에 건물이 한 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이 50개라도 제대로 파밍을 하고 이 옆에 라인 계속 넘어가다 보면 실제로는 하나를 제대로 익히고 나서 그 지역에서 촘촘히 파밍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확장을 금방 할 수 있는데 대충 하고서 파밍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욕심이 많아가지고 옆으로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횡단보도를 현대백화점에서 건넜을 때 첫 번째 건물이 K타워잖아요. 이 K타워라는 건물을 딱 이름만 대도 아, 이 건물 외관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1층에 우리은행이 있구나. 옆에 건물에는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건물 구조가 약간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 일방통행길 이 뒤로 들어가 보면 이 뒤쪽에도 이 건물에 출입구가 있고 앞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조그만 필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도 할 수 없는 그런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조그만 건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건물은 이제 이 건물과 같이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기회를 잃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건물 하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값어치를 낼 수도 있고 일단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큰 건물 짓기는 이제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K타워 하나를 갔을 때 그냥 K타워 하나만 딱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층별로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건물주는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건물주를 만나고 나서 향후에 나올 공실이 있는지, 공실이 있다고 하면 몇 개월 후에 나오고 얼마의 임대를 놓을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건물을 팔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다 파악하고 나와야 되고, 또 이 건물 자체가 하드웨어를 주차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주식인지 기계식인지, 한 층을 임대했을 때 몇 대의 무료 주차를 될 수 있는지, 건물의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엘리베이터는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 옆에 건물 NC소프트, 옆에 위워크타워, 그리고 싹타워라고 해서 서울종합예술학교가 쓰고 있는 건물, 여기도 지금 위역이 쓰고 있습니다. V플렉스. 그래서 이 건물들을 누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유리로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네이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자, 건물 정보, K타워, 테란로 513번지, 층별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건강검진센터도 들어있고 보증보험도 들어있고 병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건물 외관도 다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피스텔의 뒷면입니다. 자, 옆에 건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면에서 봐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오피스텔입니다. 폭이 굉장히 좁아 보이지만 약간 리을자처럼 뒷면에도 공간이 있고, 아까 제가 여기에 이 건물과 이 건물은 두 개가 같이 지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쓰고 있고 강남의 모델하우스 자리가 좀 귀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땅값을 갖고 있는 동네의 건물인 거는 맞지만 뭔가 이 활용도로 봤을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임대료가 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임대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저는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게임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죠. 자, 이 건물의 정보를 한번 봐볼게요. 보이시죠? 어떤 회사가 들어있는지 다 나와 있고, 임차인이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요 예를 들어서 칩스앤미디어,
이런 건물이 있으면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이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전화번호가 뭔지 다 나와요. 그 나온 거를 바탕으로 여기 요즘 이렇게 출입구까지 다 검색 그 표시가 다 되는데 이 건물 안에 어떤 임차인이 몇 개 층 몇 평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영업하기에 굉장히 조사하기가 편하고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듯이 1차적인 조사를 사무실 안에서 로드뷰로 다 보고 현장에 지도를 들고 나가가지고 심지어는 그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나가시면 이거는 제가 그 맥북인데 이 화면 상태로 이렇게 강남역까지 직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터치 스크린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러면 지도가 일직선상에 나오게끔 내가 실제로 지도책을 안 만들어도 효율적으로 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문명의 기기를 활용을 해야죠. 자, 그래서 포스코 사거리까지 와봅니다. 건물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포스코 센터, KB 우주, V플렉스. V플렉스 앞에 섰을 때 건물 정보를 보면 대부분 다 패스트5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임차인들 쫙 나와 있죠. 뭘 봐도 모비스타 코리아. 그럼 이걸 검색해보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알 수 있고 이 건물 몇 층에 있는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를 뭐 1588이 있는 대표 전화라 하더라도 그 ARS가 전부 사람이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서 사람이랑 통화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통화를 하고 이사 계획을 알고 있는 총무팀이라든지 이런 곳에 4번, 5번 거쳐서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담당자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건물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태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KB 우준에 이 2층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건물주에게 방문해서 얼마에 임대하고 있는지, 공간이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동네에서 찾기도 하고 그 찾은 사람을 이 건물에 채우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매칭이 되면 그게 중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현대백화점에서 이 V플렉스 있는 데까지만 와봤지만 이 보시면 이 옆에도 대면 건물도 있고 동양 그 지금 코롱이 쓰고 있는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건물도 있고 이 블록 안에 건물이 수십 개가 있단 말이에요. 50개의 건물을 지도 안에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면 그 지도가 그냥 A4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지도예요. 그 50개 정도 되는 건물에 이 보시면 건물이 다 20층이 넘잖아요. 임차인이 10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럼 벌써 50 곱하기 10을 해보세요. 500이죠. 임차인이 이 동네에 벌써 500개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500개 넘게 있는 그 임차인들한테 이사할 건지 말 건지 또 그 해당 건물의 건물주한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팔 생각은 있는지 현재 공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나올 공실은 없는지 몇 층이 나올 예정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영업을 할 수 있게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어떤 노고도 들이지 않거나 이 정도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큰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겨우 요 정도 블럭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제가 강제로 시켰을 때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남역 끝까지 전부 다 한 달 안에 전부 다 제가 원하는 것만큼 데이터를 다 확보하고 건물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 중에 이 지도를 만약에 제가 떼어놓고 암천빌딩 1층에 뭐가 있냐, 현대타워 1층에 뭐가 있냐 그럼 대답 못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동산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본인이 부동산 일을 한지 얼마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신입 직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게 됐다고 하면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강제로라도 주입식으로 외워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 시간이 지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그냥 오늘이 지금 7월 20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9월달, 10월달이 된다고 해가지고 전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부동산 10년 했다고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테란로 길바닥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제대로 하나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오늘 요 매핑의 간단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그 매핑과 연관돼서 스태킹 플랜을 어떻게 만드는지 만들어진 스태킹 플랜을 바탕으로 TR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6번째 책에 나오는 글, 마치는 글 그 하나만 남았거든요. 그거를 마무리 지으려고 동네 커피숍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